백효준 기자,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필 메시지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자필 메시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제 자신의 글씨로 이제 꾹꾹 눌러 쓴 그런 메시지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새해 인사를 올린다고 했는데요. 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량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A4 용지로 이제 한 14장 정도로 이제 되는데요. 14장 분량. 이제 뭐 이제 네 장 분량인데요. 이제 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과거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나니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됐던 그런 여정에 대한 이제 회고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6년의 공직 생활, 검사 생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8개월의 이제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이제 정권 인수 작업 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내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지내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간의 소회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뭐 내용을 이제 방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성과 같은 것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열심히 해오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기자회견이나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도 이 메시지에도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난 정부 비판도 이제 또 했는데요. 뭐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의 폭발적인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이제 야기가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제 뭐 하지만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네. 이런 것들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제 애둘러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1인당 GDP라는 지표에서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다.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이 이제 뭐 이제 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전략 동맹의 측면이 강화가 됐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삼국 협력 체계를 이제 마련해서 이제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이제 이런 안보 측면에서 더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야권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포인트마저 이제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유감없이 여실히 드러내면서 네.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지지층을 상대로 자신의 길을 또렷이 보여줌으로써 이제 지지층 결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네. 가장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부정선거,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계속해서 탄핵하는 것, 그리고 감액 예산, 민주당의 그렇죠. 감액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3가지 골자로 볼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민주당의 횡포를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런 망국의 위기 상황을 지금 좀 작금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조금 이런 충격적인 방법으로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충격적인 방법으로라도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뉘앙스죠. 그런 워딩을 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골자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정선거에서부터 계속해서 퍼져나와서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를 해야 되고 모두 협력해서 범인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공수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찍어 놓았던 영상 메시지도 공개가 됐고 방금
저희 기자들이 설명해 준 것처럼 자필로 된 입장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오후 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했다라는 게 공수처의 최종적인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지금 그러면서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상 녹화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영상 녹화는 거부하고 있다. 영상 녹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공수처 입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님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자,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약 2시간 동안 첫 조사, 오전 조사가 이루어졌고 진술은 거부하고 있고 영상 녹화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점심 식사 시간은 당연히 이제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냐를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2시 반 정도까지 점심 식사 시간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영상 녹화라든지 진술 거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영상 녹화에 대해서도 만약에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진술 조서에 남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부 다 진술 거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달리 이제 왜곡돼서 기재될 일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 보입니다. 영상 녹화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아마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백길종 기자 뭐 전해드릴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공수처 브리핑 내용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2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영상 촬영을 이제 거부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일 탄핵 심판 변론길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출석하려면 이제 공수처가 허가를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즉답은 피했는데 공수처 측은 요청이 있었느냐는 이제 질문에는 아직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는 서울구치소에서 독방에 구금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도 아직은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이제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갈 때도 이제 경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때도 그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할 때처럼 경호처 차량으로 가는지 아니면 공수처 차량을 탑승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 또한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이제 답변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체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결정된 사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